팀장님의 짧은 메신저 답변 "네." 친구의 평소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 혹은 단톡방에 흐르는 미묘한 정적. 이런 작은 신호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나요?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날 하루는 이미 내 것이 아니게 되죠. 밤이 되면 낮에 수집한 타인의 표정과 말투를 하나하나 다시 꺼내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암호 해독가라도 된 것처럼 상대의 숨은 의도를 찾느라 잠 못 이루는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센서가 너무나 성실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건 사실 당신이 그만큼 주변을 세심하게 살필 줄 아는 고해상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남들은 못 보고 지나치는 미세한 균열까지 다 보일 뿐이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그 예민한 센서를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로 쓰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이 민감한 마음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해 줄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소리 감지 무드등이에요. 이 무드등이 왜 여러분의 마음과 닮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언박싱 해 볼게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분들의 마음은 이 소리 감지 무드등과 똑같습니다. 원래 이 등은 주변의 소리에 맞춰 예쁜 빛을 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센서가 너무 예민해지면 옆집의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창밖의 바람 소리에도 쉴 새 없이 번쩍거리게 되죠. 사무실 옆자리 동료가 평소보다 키보드를 세게 치면 화가 났나 싶어 손끝이 떨립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넬 때도 상대의 입꼬리가 1도만 덜 올라가면 내가 싫어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죠. 이렇게 하루 종일 외부 소음에 반응하느라 무드등은 단 1초도 꺼지지 못한 채 뜨겁게 과열됩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잠만 자고 쉬어도 피곤이 안 풀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의 소리 감지 무드등은 여전히 켜진 채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부정적 신호를 찾으려 사방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센서가 켜져 있는 한 진정한 휴식은 불가능합니다. 이 무드등의 상태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볼게요. 1단계는 정상 반응입니다. 상대가 직접적으로 화를 낼 때만 불이 들어오는 상태죠. 하지만 반복된 스트레스로 2단계인 과민 반응이 되면 상대의 한숨이나 눈짓 같은 사소한 것에도 불이 번쩍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오작동 단계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혼자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상대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조차 나를 비난하는 말로 들리고 혼자 있을 때도 과거의 기억 소환해서 괴롭히죠. 지금 여러분의 무드등은 몇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반응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루가 괜찮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만날 사람들의 표정이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괜찮아요? 무드 등의 센서가 예민한 건 고장 난 게 아닙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예민한 센서를 아예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소음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감도, 센시티비티를 우리에게 맞게 다시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드등 감도 조절법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감도를 낮추는 3중 방어막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우리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타인의 반응에 휩쓸릴 때 우리 마음은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불안해져요. 그럴 땐 지금 바로 양손바닥으로 책상이나 무릎을 5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이건 무드등이 흔들리지 않게 바닥을 꽉 붙잡아 고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바닥이 어렵다면 발바닥 전체로 방바닥을 꾹 눌러보는 것도 좋아요. 내 몸이 지금 여기에 안전하게 닿아 있다는 물리적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거죠. 20초의 마이크로 액션이 과열된 뇌에게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할 비상사태는 아니야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방금 이 행동을 했다면 성공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몸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요동치던 센서의 눈금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방어막은 환경의 감도를 낮추는 겁니다. 마음이 민감해진 날에는 시각과 청각 자극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다가와서 뇌를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의 화면 밝기를 평소보다 20%만 더 낮춰보세요. 혹은 주변에 시선이 분산되는 물건 딱 하나만 서랍에 넣거나 뒤로 돌려놓으세요. 나를 자극하는 정보의 양을 강제로 줄여서 예민해진 센서가 반응할 재료 자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무드등 주변에 가림막을 하나 세워주는 것과 같죠. 훨씬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겨우 화면 밝기 하나나 낮춘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으시죠? 작은 자극 하나를 내 통제해 두는 이 경험이 타인의 반응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결정적인 스위치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어막은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타인의 반응을 내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오늘 날씨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숨을 쉰다면 내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아, 저 사람 마음에 오늘 비가 오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입 밖으로 그건 그 사람의 날씨다 라고 10초만 중얼거려 보세요. 남의 집 마당에 비가 내린다고 내가 쫄딱 젖을 필요는 없잖아요.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영역이고 내 평온은 내 영역이라는 선을 긋는 연습입니다. 만약 오늘 이 연습을 하다가 또다시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최대치로 설정되어 있던 센서가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아, 내가 또 남의 날씨에 우산을 펴려고 했네 라고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나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운 세 겹의 방어막 기억하시나요? 몸으로 고정하기, 환경으로 차단하기, 생각으로 분리하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당신의 무드등은 외부 소음에도 평온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또다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소리를 듣느라 내 센서가 참 고생 많았어. 이제는 꺼져도 괜찮아.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방어막 중 당신이 오늘 밤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무엇인가요? 지면 누르기, 밝기 낮추기, 날씨라고 부르기 중 하나를 골라 지금 댓글로 선언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말하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섬세함이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탐험가는 언제나 당신의 평온한 항해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